혹시 이 아이가 내 아들일까? 젊은 날 자신과 똑 닮은 얼굴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24살 민호.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정말 네가 맞구나. 오랜만이네, 정우 씨. 비노가 혹시 내 아들이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세 사람의 앞날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후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선 세브란스 병원.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에도 병원만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밤새 실려온 환자들로 분주했고 각 층 병동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10층 흉부외과 의국. 다른 의사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박정우는 이미 책상에 앉아 오늘 예정된 수술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펜을 쥔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오늘 수술 일정은 오전 9시 승모판막 치환술, 오후 2시 관상동맥 우회술.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환자 차트를 넘겨보았습니다. 25년간 메스를 잡아온 그였지만 수술 전날 밤과 당일 새벽은 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할 수는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정우의 나이는 58.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를 마친 뒤 줄곧 이 병원에서 일해왔습니다. 처음엔 젊은 열정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그의 전부가 되어버렸네요. 결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오전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승모판막 치환술이었는데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수술복을 벗고 의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호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에 의료진 회식이 있는데 참석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항상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끔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간호사장의 따뜻한 말투에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없었어요. 오후 2시 정우는 두 번째 수술을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었는데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케이스였어요. 환자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세 군데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수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카리스마 있는 외과 의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메스? 정우의 손에 메스가 쥐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그를 지배했죠.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지만 정우는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마침내 마지막 봉합까지 끝나자 수술실 안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모두 수고 많았어요. 정우는 수술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이었지만 몸은 녹초가 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안 가세요? 동료 의사가 의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네.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매일 이러시면 몸이 안 좋아집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동료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마침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했죠. 정우의 집은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오히려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거실 소파는 늘 한쪽만 눌려 있었고 식탁은 신문과 의학 전문지로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몇 개와 우유 한 팩, 그리고 며칠 전에 사다 둔 라면이 전부였네요. 정우는 습관처럼 라면 봉지를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매일 수술실에선 생사를 다투지만 정작 내 삶은 텅 빈 수술대 같구나. 가족도 웃음도 남은 건 일뿐.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달리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정우는 오늘 수술했던 환자를 떠올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환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우리 손자 보고 싶다였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우의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요즘 들어 자주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의사로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정우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먼지가 쌓인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25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죠. 정우는 그 사진을 잠깐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정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박정우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5년 전 가슴 깊숙이 묻어둔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꿈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대학 시절 캠퍼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회진을 마치고 의국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응급수술 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20대 남성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정우는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0대라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심장질환이라니 선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박수가 불규칙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우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결과를 보니 판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합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보호자란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정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보호자 이름 한지연. 정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분명했어요. 한지연. 25년 전 집안 반대로 떠나보낸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심하게 뛰었어요. 설마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민호입니다. 김민호요. 김민호. 정우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서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얼굴 전체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눈가의 생김새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의료진들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정우도 따라가면서 계속 환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떠오른 생각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날 거울을 보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썹의 모양, 코의 라인, 심지어 귀의 형태까지도 말이에요. 혹시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정우는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준비됐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지연과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어요. 계절은 지금처럼 가을이었고 캠퍼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정우야, 우리 헤어져야겠어. 지연의 말에 정우는 귀를 의심했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였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집안에서 반대해. 의대생이랑은 안 된다고 하시네. 너무 바쁘고 힘든 직업이라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그때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정우로서는 지연의 가족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정우가 지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마음을 추스르고 수술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메스? 정우의 손에 메스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수술을 해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환자의 가슴을 열자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선천적 심장 기형에 급성 심근경색까지 겹친 상황이었어요.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정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이 환자가 정말 지연의 아들일까? 그리고 혹시 심장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어요. 제세동기 준비.
정우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야 한다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뛰고 있습니다. 몇 분 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술을 계속했어요.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내 아들일까?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정우는 평생 해온 수술 중에서도 가장 긴장된 시간을 보냈어요. 손이 떨릴 때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 환자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마지막 봉합 완료됐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였습니다. 회복실로 이송하세요. 정우는 수술복을 벗으며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민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정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얼굴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회복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등을 돌린 채 회복실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 단아한 어깨선과 목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설마 정말 지연일까?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숨을 멈췄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지연이었어요. 지연.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도 정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네, 정우 씨. 지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호가 어떻게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켜봐야 해요. 정우의 말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안함, 그리움, 궁금함.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지연아, 한지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지연은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찔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몇 살입니까? 24살이에요. 24살.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과 지연이 헤어진 것이 25년 전이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지연의 단호한 대답에 정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민호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만 모니터상의 수치들은 안정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우 씨였다니.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겠죠. 정우도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운명이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은 아닐까? 민호가 깨어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우가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지연은 일어서며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지연, 아니, 한지연 씨.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민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민호만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그런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정우는 회복실로 들어가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도 안정적이고 호흡도 고른 편이었어요. 다행히 수술 후 경과가 좋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눈썹 모양, 코의 라인, 심지어 귓불의 형태까지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정우 내면 독백 혹시 이 아이가 내 아들일까? 정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지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만약 민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4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새벽 5시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회복실로 가서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우는 급히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디에요? 병원이야. 수술 잘 끝났어. 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정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수술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정우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민호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효자였군요. 어머니는 곧 오실 거야. 지금은 좀 쉬어. 정우는 민호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까부터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우는 민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거짓말을 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야.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궁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를 위해 죽을 끓여온 모양이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지연은 아들의 곁으로 달려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밤새 얼마나 걱정했을지 뻔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민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자의 따뜻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저 모든 시간을 지연 혼자서 감당해왔다는 생각에 말이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정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니까요.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민호 치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정우는 핑계를 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야, 엄마가 선생님과 잠깐 상담하고 올게.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병원 로비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도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마주 앉았어요. 민호 상태는 어떤가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심장 기형이 있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선천적인 기형이요?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술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정우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어요. 지연아. 아니, 한지연 씨. 네. 민호가. 혹시. 정우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보였어요. 민호 아버지 얘기는 들어도 될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의사로서 가족력을 알아야 해서요. 정우는 다시 핑계를 댔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없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겠죠. 정우의 말에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 내면 독백 이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 없다. 나는 혼자서 민호를 키워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니. 지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4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우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 아버지는 의대생이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대생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연락하지 않았고요. 지연의 말에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왜 그런 걸 알려고 하세요? 지연이 갑자기 날카롭게 물어보며 일어섰습니다. 혹시 박정우라는 사람 아닙니까? 정우가 용기를 내어 물어보자 지연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민호가 제 아들이죠? 정우도 일어서며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야. 정우야. 우리 아들이지? 정우는 간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민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지연아, 제발 그만해요. 민호만 잘 치료해 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의 반응을 보니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극구 부인하는 걸까요? 24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민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지연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어요. 정우는 병실로 돌아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비록 지연이 거부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의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찾아가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른 환자들보다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죠. 교수님, 이상해요. 평소보다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케이스라서 그래요. 하지만 정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정우가 병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린 시절 정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야,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적 없었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그냥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신 거라고 하셔요. 민호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만약에 말이야. 내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거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도 힘든 상황이셨을 거라고. 민호의 순수한 대답에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24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와 민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냥 민호 상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선생님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민호가 천진하게 말하자 지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선생님과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좀 쉬고 있어. 네, 어머니. 지연은 정우에게 복도로 나가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연이 날카롭게 물어보자 정우는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민호 상태에 대해서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호 표정을 봤어요. 분명 다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지연은 정우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발 민호한테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상한 얘기라니. 나는 그냥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민호한테는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지연의 단호한 말에 정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거야? 민호는 내 아들이잖아. 아니에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자 지연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호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저 혼자 키운 제 아들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내가 몰랐잖아. 알았다면 뭐 어쩔 건데요? 의대 공부 포기하고 저랑 결혼할 건이었어요? 지연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자신의 꿈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맞아요. 그때 당신은 어렸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었던 거죠.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삶을 흔들려고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이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민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지연아, 나는. 그때 갑자기 병실에서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빨리 오세요. 민호 환자 상태가 이상해요. 정우와 지연은 깜짝 놀라며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민호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민호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즉시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해요. 지금 당장. 정우가 외치자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민호를 침대째 응급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민호야. 지연이 울먹이며 아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트를 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심장이 다시 멈출 위험에 처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요. 정우의 말에 지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재수술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수술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패 확률이 높아요. 정우의 솔직한 말에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의료진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번졌어요. 교수님, 이 상태로는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버지든 의사든 상관없이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민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정우는 민호의 상태를 재빨리 점검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박수가 계속 불안정해요. 혈압도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간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우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아니, 한지연 씨. 정우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민호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재수술을 해야 해요. 재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정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연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수술해주세요. 제발 민호를 살려주세요. 지연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지연의 눈에서 24년 전의 모습을 보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번 수술은 평생 해온 수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술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더욱 안쓰러워 보였어요. 정우 내면
독백 아버지로서 살아주지 못한 세월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24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메스? 정우의 손에 메스가 쥐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직 민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수술 부위 주변에 염증이 생겼고 새로운 혈전까지 발견되었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우가 중얼거리자 수술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민호의 심장을 들여다보았어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낸다.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술을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출혈량이 너무 많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혈제 더 가져와요. 정우는 침착하게 지시했지만 속으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호의 상태가 불안해지고 있었거든요. 3시간째 드디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혈전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 판막을 이식하는 과정이었어요. 교수님, 심박수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우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술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제세동기 준비. 정우는 민호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우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민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 뛰고 있습니다. 갑자기 간호사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에 다시 정상적인 심전도가 나타났어요. 다행이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봉합까지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모든 수술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수술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모두 수고 많았어요. 정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지연이 밤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지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우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순간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24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에 대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뭘? 당신이 민호 아버지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연의 고백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부인했던 거야? 무서웠거든요. 민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당신이 다시 떠날까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두려움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지연아, 민호는 내 아들이야. 지연이 마침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지연의 입으로 직접 들은 말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24년 동안 말할 수 있었겠어? 당신은 의대 공부에 바빴고 집안에서는 반대했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가 우리가 헤어진 지 한 달 후였어요. 그때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왜 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당신을 봤거든요. 전공의복을 입고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지연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타나면 당신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민호는 이미 다 큰 아이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생각해 봤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우도 그 점이 걱정되었어요. 그때 회복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정우와 지연은 급히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지연을 부르자 지연은 아들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민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또 저를 살려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정우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당연한 일이야.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다른 의사들과는 뭔가 달라요. 민호의 순수한 말에 정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정우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연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호야, 많이 피곤할 텐데 좀 쉬어야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과 더 얘기하고 싶어요. 민호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지연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어요. 민호야, 혹시 나에 대해 뭔가 느끼는 게 있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호야.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리려 했지만 정우는 이미 결심했어요. 사실은 나는 내 주치의가 아니야. 네. 민호가 의아해하며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정우의 말에 회복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요? 그래. 24년 전에 내 어머니와 사랑했던 박정우야. 민호는 정우와 지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숨겨서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군요. 미안하다, 민호야. 24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정우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우는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아버지가 되고 싶다. 민호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지연과 민호, 그리고 자신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정우 내면 독백하니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 내 아들이니까.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민호와 지연을 지켜주겠다고. 한 달 후 민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찾아와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랑 똑같은 걸 좋아하시네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자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갔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정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와 대화할 때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어머니는 왜 자꾸 어색해 하세요? 민호의 질문에 정우는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우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이니까.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지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 아니, 여보. 정우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요? 우리 결혼하자. 정우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정우 씨, 24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 민호한테도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고.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니. 민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갑작스럽게 무슨. 지연아, 나는 진심이야.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정우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24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마음이야. 정우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연 내면 독백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민호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하는 걸까? 지연은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우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좋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민호의 순수한 말에 지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저도 완전한 가족이 갖고 싶어요. 민호의 간절한 부탁에 지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정말이야?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물론이야.
평생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정우는 지연과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실에서 조촐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우가 직접 사온 음식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민호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정우의 제안에 민호는 기뻐했지만 지연은 망설였어요. 너무 급한 것 아닐까요? 천천히 해도 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정우는 지연을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세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24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야. 정우는 지연과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을 거예요. 민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세 사람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동료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깊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군요. 민호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남은 삶은 내 옆에서 살아가고 싶다. 정우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정우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던 집이 이제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정말 꿈 같아.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과 민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현실이에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운명이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에,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말이죠. 엔딩 내레이션. 세월은 사랑을 흔들지만 진심은 끝내 이어진다. 심장을 살린 건 의술이었지만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건 사랑이었다. 세 사람은 오래 묵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맞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어요. 정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인연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우와 지연 그리고 민호가 보여준 용서와 포용의 마음에서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스보다 강했던 아버지의 사랑, 원망보다 컸던 어머니의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잠들어 있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